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진짜 지금은 이재명!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헌법을 지키고 국민은 섬기는 정치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헌법과 국민은 섬기는 정치를 할 사람 누구입니까? 지금 현 시대는 산업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통적인 철강, 석유화 이런 제품들이 이제 그런 산업들이 이제 물러가고 새로운 반도체,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자율주행, 뭐 그리고 AI, 뭐 빅데이터 이런 어떤 새로운 산업으로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 첨단 전략 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전기를 소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 전기를 그냥 석탄을 떼서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로, 즉 이른바 탄소 에너지로 그 전기 에너지를 충당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기후 위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시대가 동시에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업 대전환에 필요한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얻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재생에너지를 확보해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RE100이거든요. 재생에너지를 100% 쓴다. 물건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RE100 캠페인인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에너지 대전환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공약으로 발표를 하고, 근데 그거를 개별적으로 하면 힘드니까 그걸 RE100 국가 산단을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정책을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발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RE100 산업단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에너지 대전환과 산업 대전환의 상징적인 사업이 됐고, RE100 전용 국가 산단을 유치하는 곳이 미래의 먹거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 저는 일찍 고민했어요. 지난 총선 때 제 공약이 1호 공약이 뭐냐면 RE100 전용 국가 그린 산단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RE100 전용 국가 산단하고 딱 두 글자 차이가 납니다. 제 공약에는 그린이 들어가 있고, 뭐 대통령께서 요즘 추진하는 국정과제에는 그린이 빠져서 RE100 전용 국가산단인데, 저는 자부합니다. 제 총선 때 공약이 이번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자부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전남 문제로 돌아오면 전남이 실제 미래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되게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딱 칼이 하나 주어진 거예요.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는 대체적으로 태양광이나 해상풍력을 의미하는데,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전국에서 가장 좋은 입지가 어디냐면 전남 서남권, 신안을 중심으로 한 전남 서남권입니다. 이 해상풍력 전기를 목포 인근으로 RE100 전용 산단을 유치해서 그 RE100 전용 국가 산단한테 이 만든 재생에너지를 팔자. 신안은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들어서고, 목포는 해상풍력 전진 기지가 되고, 영암의 대불산단은 RE100 산단, RE100 국가산단으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해남에도 RE100 전용 국가산단 하나 유치하고, 무안에도 하나 유치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신안을 중심으로 해서,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신안, 무안, 영암, 해남이 일종의 삼사각 벨트가 돼버리는 거죠.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발전, 우리 지역의 기업 유치,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서 쓰자. 이런 계획을 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해상풍력 산업은 우리 전남의 특히 전남 목포를 중심으로 한 전남 서남권의 핵심 미래성장 동력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 빨리 진행돼야 됩니다. 해상풍력 산업이 제가 초선 때인 2020년부터 준비해서 21년에 발의했는데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통과가 안 되고. 그래서 22대 때 다시 내서 지난 3월, 4월에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 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해상풍력 발전 산업이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근데 성장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해상풍력이잖아요. 말 그대로. 해상풍력에 발전기를 꽂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전기를 돌려서 거기서 얻어지는 전기 에너지를 케이블을 통해서 송배전망을 통해서 다시 끌어들여서 이제 필요한 곳에 보내주는 일인데,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 있습니다. SOC가 필수 기반 시설, 필수 사회 기반 시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입니다. 항. 해상풍력 발전기를 구성하는 그 구조물들을 실어나를 전용 부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용 부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용 선박이 있어야 될 테고, 그리고 그걸 받쳐주는 배후 단지가 조성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느냐 없느냐는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데 속도가 어느 정도 나느냐를 결정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5년에서 10년 뒤졌습니다.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시설들을 언제 뭐 예비 타당성 조사받고 투자하고 시설하고 하려면 부지하세요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서남권의 해상풍력 핵심 기반 시설인 전용 항구, 그 다음에 배후 단지, 그 다음에 전용 설치 선박, 이런 것들을 묶어서 예비 타당성을 면제시키자, 이걸 제가 주장하고 있고, 산업부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지금 기재부 예비 타당성을 심사하는 부서는 기재부여서 기재부를 설득하는 일이 남았는데, 산업부는 충분히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항만 시설이어서 해수부가 주무부서가 될 수 있어. 지금까지 해수부가 주무부서였어요. 맡겨두니까 잘 안 돼. 그거를 항만으로 보지 말자는 거죠. 저는 그냥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 보자. 그래서 그거를 통으로 묶어가지고 예비 타당성을 면제해 줘 버리자. 이런 거를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문제가 논의가 됐었고,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도 사실은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그래가지고 추진된 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정과제는 아니었고 주요 정책 중에 하나 정도였죠.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요 국정과제로, 그러니까 전남 지역의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국정과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이 자기 재임 기간에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숙제, 일종의 목록이죠. 과제 목록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그동안 우리 목포 시민들을 비롯한 전남 도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 드디어 이제 대통령의 이제 그 국정 과제까지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거는 저는 엄청난 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내야 되는데 좀 까다롭습니다. 그걸 풀어가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을 해야 됩니다. 대학 통합을 해야 되고,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해서 이제 의대를 신설해 갈 건데, 그 첫 단추가 바로 신설 TO를 확보하는 것. 의대 신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부 TO가 확보돼야 뭐 100명을 뽑든 200명을 뽑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TO를 확보하는 게 1차적 과제고, 그걸 이제 전제로 해서 대학 통합의대, 그다음 통합의대에서의 어떤 의대 교수진, 그다음에 연구시설, 그다음에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어제 목포에서 목포대 총장 송하철 총장님하고 서미화 의원님, 저 그다음에 목포시 의회 관계자들 다 같이 모여서 이 목포의대, 목포대 순천대 통합의대 이걸 어떻게 속도 있게 진행할 거냐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했습니다. 제 꿈은 목포에서 출발한 대륙철도가 서울을 지나 평양을 지나 신우주를 거쳐서 한쪽은 중국으로, 한쪽은 시베리아 벌판을 횡단 열차를 타고 쭉 가서 모스크바를 거쳐 유럽까지 가는 대륙철도를 만들어내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으로서의 걸맞는 목포역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 공약이기도 하고 지금 여러 해째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예산을 확보해서 490억, 그다음에 좀 추가 증액해서 640억 정도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1단계 사업입니다. 역사, 신축 역사를 짓는 것, 이게 이제 1단계고, 안에 들어가 보면 한 6만 평 되는데요. 막 지작물, 시설물이 굉장히 막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스마트하게 압축하는 과정을, 그러니까 철길 구조화, 스마트화 작업이 진행되는데 그게 한 1,700억 정도
확보가 돼서 1, 2단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단순하게 역사를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력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목포의 원도심 상권을 살려내는 기폭제 역할, 방아쇠 역할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가 분단되어 있습니다. 목포 경제권이. 가보시면 알지만 목포역이 딱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연결 통로를 만들어서 경제권을 통일시키는 문제. 또 하나는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목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옆에 복합 환승센터, 주차장 겸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하나가 이제 3단계로 진행될 사업이고 지금 현재 코레일하고 얘기가 잘 돼서 복합 환승센터 건설 과정에서의 어떤 협조라든가 목포시, 전남도의 어떤 사전 협조 이런 것들이 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코레일도 굉장히 협조적이고요. 그래서 저는 1, 2단계를 일단 빨리 서둘러 마친 다음에 3단계 사업으로 목포시와 함께 추진해 가겠다 이런 계획 갖고 있습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원입니다. 지금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에 좋은 기회가 도래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 산업이라고 하는 한 축과 그리고 목포역 대개조를 통한 동서 원도심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목포 의대, 전남권 의대, 이른바 통합 의대의 유치 가능성, 신설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포 시민들의 관심 높은 거 잘 알고 있고요. 국회의원 김원이 목포 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우리 사업들 하나 둘 잘 챙겨서 결국은 전남 서남권의 미래 성장 동력 그리고 목포의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자신의 어떤 꿈과 희망을 키우는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 목포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